네, 안녕하십니까. 남송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 인천시 지방직 공무원과 관련해서 면접에 관한 작년 기출을 한번 분석해드리고자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시 공무원 필기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합격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한 단계가 남았죠. 남아있는 면접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꼭 최종 합격 임용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2021년 인천시 공무원 면접과 관련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말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실제 후기를 하나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후기를 하나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천시 지방직 면접은요, 진행 시간이 약간씩 상이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의 후기들을 받아봤을 때 어떤 분들은 10분? 한 10분 정도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대다수의 분들이 15분에서 20분 내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던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 다른 지방직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었던 면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 인천시 지방직 면접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토론 면접, 토론 면접이 있다는 거였는데요.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토론이 아무래도 수험생들 사이에 좀 비말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이 생략되면서 토론에 사용됐던 시간을 개인 인성 면접에 좀 더 활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험생분들이 약간의 면접 시간이 차이는 있으셨지만 대부분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를 진행하셨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이 후기를 한 가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후기가 이 일반 행정직에 지원하셨던 우리 인천시 공무원 분의 후기입니다. 남자분이셨고요. 이 분께서는 면접이 끝나고 나서 면접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에게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먼저 이분 역시 진행 시간은 약 15분 정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면접장에 입시를 했을 때 면접관 분은 3분의 면접관이 자리에 착석해 계셨고요. 당연히 면접은 혼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대다 면접을 보진 않고요. 지방직 면접은 다대 1, 지원자 1명, 그리고 면접관 3명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특징 중 하나는 책상은 없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은근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 면접 자리 앞에 책상이 있고 없고가 물론 이 책상을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려요. 책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긴장이 덜 돼요. 내 앞에 뭔가 이 네모난 책상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느끼면 좀 더 안정적이고 얘를 의지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이 덜 되는데, 책상이 없이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게 되면 아무래도 긴장이 더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인천시 공무원 면접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좀 비슷하게 면접실에서 진행되지 않았고요.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약간 칸막이로 공간을 여러 개 구성해 놓고 동시에 면접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소음이 있거나 좀 웅성웅성하는 이런 소리 때문에 나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직에서도 실제로 많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면접을 보는 인원이 많고 또 면접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방에서 진행되지 않고 넓은 세미나장이나 넓은 강당, 대강당에서 파티션처럼 룸을 구분해 놓고 면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일단 문이 없고요. 여러분, 칸막이로 구성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열고 닫는 문을 만들어 놓지 못하는 경우도 당연히 많고, 그리고 천장이 없죠. 위에 천장이 뚫려 있기 때문에 칸막이로 구성이 돼 있어서 다른 면접실들과 다른 면접 공간들과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 역시 칸막이로 구성한 방에서 면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남겨주신 후기 중에 하나는 이제 문제점이죠. 면접관분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상체를 좀 앞으로 숙여서 잘 안 들린다는 액션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고, 한 문제 정도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한번 되묻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분의 질문 내용을 보면요. 질문 수가 좀 많아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질문을 총 받게 되셨습니다. 12개가 많은가요?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보통 10분 이내로 면접을 보게 되면요. 질문 개수가 약 7개, 8개 정도로 받고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인천은 질문 개수가 꽤 많은 편이었고요. 사실 꼬리 질문까지 합치면 이분은 거의 17개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먼저 받았던 질문들을 하나하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면접에 들어가셨을 때 이분한테 제일 처음 했던 질문이,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를 예상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소개가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몇 년이나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후속 질문은 면접이 처음이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고, 두 번째 질문은 면접장에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도 이분이 저에게 주셨던 후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질문 유형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면접 유형에 들어갑니다. 물론 사람을 평가하는데 어느 정도 작용은 하겠지만, 실제로 그 5가지의 평점 기준의 채점을 구분할 만큼의 되게 중요한 질문은 사실 아니고요. 인사말, 혹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직역하면 얼음 깨기죠. 차가운 공기를 깬다, 이 차가운 정막을 깬다, 뭔가 긴장감을 풀 수 있다 라는 질문의 유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이 긴장을 많이 한 모습이 있어서 면접관 분들이 시험을 오래 준비하셨는지, 긴장은 안 되시는지, 여기 올 때 어떻게 오셨는지, 면접은 처음이세요? 라는 인사말로 좀 앞에 부분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유형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 편하게. 여러분, 되게 형식적이고 꾸민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도 대화한다라는 느낌으로 면접관과 인사 나눠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형식이 되실 겁니다. 네, 다음으로 받은 질문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자기소개 질문을 받으셨다고 해요. 지방직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본 5대 기출 안에 자기소개 항목을 넣기도 하는데요. 면접관 분들이 보통 이 지원자의 뭔가 성향이나 좀 캐릭터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원자분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원자분 본인에 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유형의 자기소개를 요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소개에서 미리 면접 과정에서 준비하셨던 나의 성격적인 특징이나 장점, 그리고 노력 과정들을 말씀을 하셨고요. 자기소개와 관련한 꼬리 질문을 무려 3가지나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자기소개에서 말씀하셨던 아르바이트,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셨고 얼마나 오래 근무하셨나요? 라는 이 과거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이 저희가 봤을 땐 좀 짧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일에 관해서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유형의 꼬리 질문을 또 한 번 받으셨다고 해요. 세 번째 꼬리 질문으로는 그럼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혹시 불편했던 점이나 혹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동료들에게 충고받았던 경험이 있으세요? 라는 꼬리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에 관한 유형은요, 사실 지금의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뱉었던 경험에 관해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면접관들이 많이 꼬리 질문을 하시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이분이 두 번째 받으셨던 본격적으로죠. 질문 개수로는 벌써 5번째지만 좀 본격적으로 받았던 질문으로는 두 번째, 바로 지원 동기, 공무원 지원 동기를 여쭤보셨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여러분들의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기본 5대 기출 중에 한 가지죠. 공무원 지원 동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항상 수업을 할 때도 강의를 할 때도 당연히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점, 단점, 덕목 다양한 5대 기출들을 만들어 가실 테지만 면접관분들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지원 동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용 담당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도 제일 궁금할 만한 건 왜 지원하셨어요? 왜 공무원이 하고 싶으세요? 공무원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특별한 뭔가 사연이 있으세요? 라는 거를 궁금해 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그래서 역시나 이분에게도 공무원 지원 동기를 물어봤고요. 다행히 이분한테는 특별한 꼬리 질문은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사례 말고 제가 많은 지방직 분들의 후기를 봤을 때 지원 동기에는 꼬리 질문이 사실 빈도가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공무원의 도움을 받았다. 아니면 나는 사익이라는 부분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 좀 기여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접관의 입장에 개연성이 좀 부족하게 되면 확인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도 많지 않은가요? 봉사라는 가치는 다른 직업이랑 또 연결되지 않나요? 라는 이런 약간의 압박형 질문을 주기도 하십니다. 다음으로 이분이 받으신 질문을 보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직렬이나 지역 현안과 관련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지방직 같은 경우 이런 것까지 저희가 암기해야 되나요? 라는 유형을 고민하실 텐데 네, 여러분 나옵니다. 이분은 다음 질문으로 우리 인천시의 인구는 몇 명인가요? 우리 인천의 행정구의 수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인천의 재정 자립도, 우리 인천의 자유경제구역은 몇 개가 있습니까? 라는 인천 지역에 관한 현안 질문을 4가지를 한꺼번에 받으셨다고 합니다. 가끔 제가 수업을 하다가도 인구 외워야 돼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그거는 그 많은 숫자를 정말 정확성 있게 달달달달 외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웃기지만 가끔 나옵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면접위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관심도 어느 정도의 정말 지역에 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는지 역시도 볼 수 있는 질문인 만큼 그래도 빈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잘 해 가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데는 무리가 없으셨다고 하고요. 자, 다음 질문은요. 여러분 이 질문은 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아무래도 21년의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조금 함께 반영한 질문이었는데요. 언택트 방식을 통한 행정 방식을 현재 취하고 있는데 행정 업무의 효율을 개선사항으로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문제 이해되셨죠, 여러분? 문제 자체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공직에서의 이런 행정 방식들이 언택트 형식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택트 행정 업무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냐?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역시나 또 코로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언택트, 즉 비대면에 관한 다양한 행정 업무 방식들이 좀 추구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개선할 점, 지적할 점, 나아가야 할 방향,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거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받으셨던 질문은 약간 경험과 상황이 약간은 합쳐져 있는 건데요. 만약 바쁜 업무로 인해서 가정과 업무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어떡할 것이며 그런 갈등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는 마치 2가지 질문을 하나로 합친 것 같은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공과 사, 일과 개인, 직장과 가정 이런 식으로 이 2가지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이고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까지 함께 주셔서 이분께서는 이거는 사실 답변까지 개인정보라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경험은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대요. 이분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에서 공과 사가 부딪힐 만한
나의 직장과 개인이 충돌할 만한 그런 경험은 없었으나 이제 열심히 연습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더니 그냥 특별히 꼬리집은 없이 끄덕끄덕하는 반응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코멘트를 좀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뻔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답에 있어서 되게 참신하거나 특별한 답을 찾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공익과 사익? 네, 공익이요. 직장과 개인? 네, 직장이요. 가정과 업무? 네, 업무요. 라고 선택을 하시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변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앞에 앉아있는 면접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한 걸 왜 물어보세요? 이건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라는 형식의 이런 모범의 형식을 찾기보단 나라는 사람의 그런 생각이 왜 진짜인지를 뭔가 진정성 있게 말하는 말의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도 물론 가정에 관한 중요성, 물론 개인에 관한 시간적 필요성, 혹은 정말 내가 공과 사라는 충돌 안에서 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런 정도의 소리 조금은 보여주시되 나는 공익이, 나는 공이, 나는 직장이, 나는 업무가, 나는 우리 지역사회가 왜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설득의 방식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답변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분께서 받으신 질문 중에 하나, 인천시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 시만의 특수성, 우리 시가 자부하는 점, 우리 시가 뭘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것처럼 시에 관한 좋은 점들을 언급해 줄 수 있는 질문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다음으로는 개인의 질문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질문은 본인의 지원자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역시나 또 여러분 기본 5대 기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기소개, 지원동기, 장점, 단점, 공무원의 덕목, 마지막 할 말 이런 유형인데 개인에 관한 단점을 물으시면서 여기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는 그 단점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시나요? 라는 개선점까지 함께 꼬리 질문으로 물어보셨다고 해요. 정답이 없는 유형이지만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개인에 관한 장점이나 단점은 그냥 이 인성을 파악하기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질문 유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는요, 약간 좀 생각이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의와 순응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대요. 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약간 뭘 뜻하는 거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 거지? 라는 고민이 되는 선택형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원칙이나 매뉴얼, 법령만 따르기보단 당연히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행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창의성에 관한 이런 가치관을 보거나 실제 창의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수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창의에 관한 중요성도 필요성도 함께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에는 꼬리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꼬리 질문으로는 아까 지원자의 자기소개에서 제가 창의성을 중시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혹시 창의성에 대한 경험이 있으세요? 라는 경험까지 꼬리 질문으로 하나 받으셨다고 해요. 이분께서 아르바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뭔가 새롭고 기발하고 도전하고 이런 창의성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원자의 자기소개에서 제가 창의성을 봤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라는 꼬리 질문까지 함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5대 기출 중에 역시나 아까 언급드렸던 마지막, 바로 지원자분이 면접을 끝내기 전에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할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할 말 역시도 뭔가 틀이나 형식은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할 말에 기회를 줬다는 건 이 면접을 마무리할 때 내가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건데 특별히 없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만 끝내기에는 나한테 주어진 기회가 아쉽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면접관들에게 너무 과하지 않게 꼭 남겨드리고 싶은 그런 말을 준비해 가시면 굉장히 여운과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렸던 이 실제 후기를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 당연히 다양한 상황 유형, 경험 유형, 정책, 지역 현안 유형 등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한 분의 후기를 통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질문이 이런 게 나오니까 똑같이 준비하세요 라는 의도보다는 한 사람이 이런 유형의 다양한 면접을 진행하며 이런 형식의 꼬리 질문이 나옵니다라는 큰 틀을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후기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면접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되게 어렵다는 느낌도 많이 받으실 거고, 면접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끝없이 되실 텐데요.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공직자로서의 이런 자세와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아마 면접관 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정말 내면과 그 실질을 파악하는데 좋은 진심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천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꼭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안은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거나 저에게 따로 또 DM으로도 연락 주시면 제가 세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